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많은 한국인들의 가슴에 깊이 와닿을 현실적인 주제입니다. 바로 자식들을 다 키워내고 홀로 남겨진 부모님의 이야기, 특히 자식 다 키워놓고 혼자가 된 엄마 그날 이후 달라진 내 인생이라는 제목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독한 현실에 대한 공감과 위로를 전하고자 합니다. 실제 사연처럼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한 부모님이라는 존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홀로 계신 모든 부모님의 삶에 작은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떠신가요?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식 다 키워내고 혼자가 된 엄마의 그날 이후 달라진 인생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이 이야기는 비단 한 분의 부모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의 공통된 현실이자 깊은 내면의 울림을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앞으로 겪게 될 수도 있는 미래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이 이야기는 더욱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면 노인 인구 비율이 무려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단순히 인구 통계학적인 수치를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와 가족관계, 그리고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고독사와 같은 안타까운 소식들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홀로 남겨진 부모님들의 경우 이러한 고독의 문제는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고독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60대 이상 노인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고독사는 연평균 8.8% 증가했으며 2021년에는 60세 이상 고독사가 전체 고독사의 거의 절반인 47.5%를 차지했습니다. 매년 약 3,600건의 고독사가 발생하는데 이는 하루 평균 10명에 달하는 안타까운 수치입니다. 과거에는 50대 고독사가 가장 많았지만 최근 3년 사이에는 60대 고독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년층의 고독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21일 YTN 사이언스 보도에 따르면 노인 가구의 3집 중 1집은 독거 노인 가구이며 고독사의 80%가 50대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독사 문제가 특정 연령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시아경제 2024년 5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6,069세 고독사의 연평균 증감률은 무려 20.1%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노년층으로 갈수록 사회적 단절과 외로움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노인 고독사는 노인 빈곤,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 해체 등 여러 현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점차 약해지면서 홀로 남겨진 부모님들이 사회적 지지망으로부터 고립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죠.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는데 이제는 그 자식들이 떠난 자리에 찾아오는 것은 깊은 외로움과 막막함일 때가 많습니다. 자식들을 양육하며 느꼈던 기쁨과 보람, 그리고 때로는 힘들었던 순간들도 이제는 추억 속에 묻히고 현실은 텅 빈 공간과 적막함으로 채워질 때 삶의 의미와 활력을 잃기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50세 이상 한국인의 39.1%는 어려울 때 도움받을 곳이 없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OECD 국가 평균의 3배가 넘는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이 통계는 우리 사회의 노년층이 얼마나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고독사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모습들을 살펴보면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술병이 많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외로움을 술로 달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술을 즐기는 것을 넘어 마음의 고통을 해소하려는 안타까운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약봉지만 쌓여있는 경우도 많아 건강 문제에 시달리고 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만성 질환이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홀로 고통을 감내하는 상황은 상상만으로도 고통스럽습니다.
집에 온기가 없고 청결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최소한의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합니다. 2024년 10월 6일 조선일보에 보도된 8억자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현금이 없어 깡통 할아버지로 불리는 70대 독거노인 사례는 이러한 현실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자산은 있지만 유동성이 부족하여 실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예상보다 많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국지, 사각지대를 더욱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함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시기를 새로운 삶의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고독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한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정의할 기회이다. 이 말은 단순히 늙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지난 날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설계할 때입니다. 과거의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흥미를 찾고 잊고 지냈던 꿈을 다시 꺼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보다 가족을 우선시해왔기에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평생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왔기에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찾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위기 속에는 반드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독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을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자신을 되돌아보고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탐색할 시간을 선물해줍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내면의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열정이나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외로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미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제공하여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급 및 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기술적인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을 통해 활동이 감지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비대면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는 독거노인 돌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와 활동가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직접적인 만남은 어르신들에게 큰 위로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실제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공통 관심사를 가진 노인들의 소모임을 운영하여 사회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취미활동, 학습 모임 등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맺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전체 노인의 10% 수준으로 늘려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방침이며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은 2018년 외로움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장관직을 도입했으며 일본은 2021년부터 고독고립 대책실을 운영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고독 문제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의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전문가들은 노인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는 사후 약방문이 아닌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접근 방식입니다. 지자체는 지역의 독거노인 안부를 확인하는 인력을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이웃과 이웃이 서로의 안부를 살피는 공동체 의식 회복이 절실합니다. 정신심리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 요양돌봄 분야의 복지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 또한 행복한 노년을 위한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고독사를 줄이려면 국가적 차원에서 외로움 해소 대책을 늘리고 노인 일자리나 사회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활동적인 사회생활은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정책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부모님들 그리고 자녀분들께 감히 제안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이 말처럼 우리는 고독의 현실 앞에서 좌절하기보다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고독의 순간들이 때로는 자신을 더 깊이 성찰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면의 성장을 통해 더욱 강인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첫째, 사회적 관계망을 다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는 소중하지만 전적으로 자녀에게만 의존하는 관계에서 벗어나 또래 집단과의 교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것을 넘어 새로운 활력을 찾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호회 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서 모임, 등산 동호회, 바느질 강좌 등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모임을 찾아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망설여질 수 있지만 작은 만남들이 모여 큰 위로와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소속감을 느끼게 하여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사회에 기여하고 보람을 느끼는 동시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삶의 의미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평생 교육의 기회를 활용해보세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 전용 평생교육 바우처나 다양한 강좌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컴퓨터를 배우거나 스마트폰 활용법을 익히거나 악기를 다루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외국어를 배우는 등 그동안 꿈꿔왔지만 시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시작해보세요. 배움은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뇌 활동을 자극하여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 성취감을 느끼며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움의 과정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학창 시절의 즐거움을 다시금 느끼며 활기찬 노년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지역 도서관이나 문화센터, 온라인 교육 플랫폼 등 다양한 곳에서 배움의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건강은 행복한 노년 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물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요가, 수영과 같은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해야 다른 활동들도 즐겁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이 더욱 중요해지므로 주치의와의 상담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기적인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이며 야외 활동은 햇볕을 쬐며 비타민 D를 합성하여 기분 전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은 새로운 도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넷째, 정신 건강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우울감이나 외로움이 너무 깊어 힘들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정신 건강 상담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자신의 삶을 더욱 건강하게 가꾸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노인 상담센터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의 대화나 취미 활동을 통해서도 정신 건강을 돌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하거나 명상, 요가 등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반려동물과 교감하는 것도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심리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신적 회복력을 키우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녀분들도 부모님께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자주 안부를 묻고 함께 식사를 하거나 짧게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부모님께는 큰 위로가 됩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멀다면 영상 통화를 자주 하거나 손편지를 써서 마음을 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바쁜 일상 속에서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작은 관심과 노력이 부모님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찾아뵙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부모님의 외로움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자녀 스스로에게도 소중한 추억과 깨달음을 선사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며 때로는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용돈이나 물질적 지원을 넘어 정서적인 지지와 소통이 더욱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과의 정기적인 교류는 자녀에게는 뿌리가 되는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부모님에게는 삶의 의미와 존재 가치를 다시금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은 꼭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한다거나 특정 요일에 정기적으로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행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어드리거나 함께 사진첩을 보며 추억을 나누는 것도 좋은 교감의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당신은 충분히 존경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기대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좋아하는 취미를 찾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러 떠나는 등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세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수고했어, 잘했어라고 말해주는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홀로 서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을 절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라는 것이 외로움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자유와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당신이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삶을 개척해 나간다면 혼자만의 시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황금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삶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주변의 기대나 사회적 시선에 갇히지 말고 오롯이 당신의 행복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며 당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식 다 키워놓고 혼자가 된 엄마가 아닌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자랑스러운 엄마의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식 다 키워놓고 혼자가 된 엄마, 그날 이후 달라진 내 인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과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